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감각 중 하나가 바로 이 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선명하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따라 내 눈앞에 검은색 점, 선 혹은 거미줄이 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오늘 너무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 시간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비문증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이제 안과 검진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는 게 놀랍네요. 예, 훌쩍 지나갔고요. 이제 어느덧 더운 여름이 찾아왔는데 맞아요. 이제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으실 텐데 정면으로 맞지 않도록 피부에도 안 좋지만 눈에 건조증도 유발하니까 네. 에어컨 바람은 절대 정면으로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름에서 또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여름철에 또 눈 건강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뭐 사계절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뭐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조증도 그렇고 이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선글라스는 무조건 그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녀노소 다 똑같고요. 다만 선글라스 중요한 거는 너무 오래된 선글라스는 오히려 안 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선글라스는 자외선 UV 코팅이 네.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햇빛만 UV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더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 선글라스는 3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것들이 보통은 UV 코팅 기능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UV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인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이제 저렴한 가격보다는 이왕 살 때 좀 어느 정도의 그 UV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내가 뭐 10년 전에 샀던 거 장롱 속에 있는 거 꺼내기보다는 좀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잘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 선글라스도 뭔가 그런 기간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런 것. 그래서 아무래도 제품에도 결국 수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업자들 말로는 그래서 코팅 그 수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남녀노소 이 여름철에 선글라스 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아기들 돌 지나면 야외 활동이 정말 급격히 늘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게 좋을까요? 끼는 게 사실 나쁠 건 없는데요. 아무래도 또 끼다가 다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대처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껴서 뭐 다치지 않고 잘 놀 수 있다면은 껴서 네. 손해 볼 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기는 이제 두 돌인데 한 번 그 모래밭에 앉으면 기본 1시간을 쉴 줄을 몰라가지고 이럴 때 진짜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직사광선이어서. 네, 우리 여름철에 또 선글라스 끼실 때 주의사항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와 주셨는데 행복바구니님, 건강식님, 윤진호님, 하늘바라기님, 성장하는 나님 들어오셨고요. 기린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문증도 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사실 비문증을 완치하는 약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조적인 약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에 관련된 다른 그 합병증이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좀 이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울중님 요즘 햇빛이 너무 세요. 맞아요. 벌써 6월부터 이러면 어쩌나 싶을 정도고 네, 또 이렇게 질문들 계속 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또 급한 질문 몇 개만 좀 다뤄볼게요. 라고 하지머님은 안녕하세요. 50대입니다.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이 염증과 알러지가 생겨서 스테로이드를 넣게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유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많이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안약은 이런 염증과 알러지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안약은 맞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오래 넣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안약의 합병증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는데 대표적인 게 백내장과 녹내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항상 무조건 생기는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짧게 필요할 때만 쓰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알러지가 치료의 1번은 회피입니다. 네. 유발물질 회피인데 근데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따로 원인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알러지 원인 피검사를 해보거나 피부 단자 검사라는 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넣기는 하되 짧은 기간만 쓰고 빨리 줄일 수 있는 거를 잘 의사 선생님과 논의해 보셔야 하고,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는 다른 비스테로이드 약제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면은 또 방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정자님이 2년 전부터 점이 보입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 해서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저도 눈에 얼근거려요. 비문증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이 비문증 환자인데 완치되냐 등등 정말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PPT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핵심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번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의 Q&A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앞에 검은 점이 보여요. 좀 그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나이대가 증가할수록 검은 점이 보이는 이런 비문증이라고 하는 증상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비문증 하니까 또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칭이라 해야 되나요? 날파리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왜 날파리증이라고 또 불리냐면 날파리 같이 또 보인다고 해서 네. 그렇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바퀴벌레, 뭐 혹은 거미줄, 뭐 구름처럼 막이 낀 것 같다. 네. 뭐 사실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총괄적인 걸 이제 함축해서 비문증이라고 표현하기는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PPT부터 보겠습니다. 이 증상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선이다, 점이다, 뭐 거미술이다, 바퀴벌레다 등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PPT에 순간 제가 비문증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가 떠다니는데 예. 이렇게 또 보여주시니까 좀 확실히 알겠네요. 예, 상당 많은 분들 보시고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모양도 점일 수도 있고 약간 아지랭이처럼 생긴 경우도 맞아요. 있고 좀 더 실타래처럼 길 수도 있는데요. 큰 맥락은 비슷한데 이게 이제 비문증, 즉 날파리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고 가만히 있지 않고 눈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찰랑찰랑 거리면서 보이는 형태가 가장 많고요. 이게 보였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딱 이 지금 PPT 효과를 주신 게 정확히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인가 운동회 때 이렇게 햇볕이 강할 때 하늘을 보잖아요. 네. 뭔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비문증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비문증의 한 형태는 맞는데요. 근데 네. 근본적으로 이제 비문증이 진행된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냥 생리적으로 어린 나이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너무 병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약간 애벌레 같이 예, 동글동글동글한 게 막 떠다니는데 예. 이게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헉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럼 이 비문증이 왜 이렇게 보이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정상적인 눈은 이와 같이 이제 투명한 젤리가 들어있는 유리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투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투명한 젤리가 이게 쪼그라들면서 혼탁물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야에서 보이는 게 비문증 날파리증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생기는 경우는 좀 더 노화가 드신 분들, 혹은 급격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다든가, 혹은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 네. 그리고 높은 도수의 안경을 끼는 근시가 있거나 외상 등이 있을 때 좀 더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5, 60대나 60, 70대에서 좀 더 흔하시긴 하지만 20대에서도 오세요. 네. 왜냐하면 좀 고도근신 분들은 이런 비문증이 잘 생기시거나 또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 눈을 너무 많이 비벼서 이런 비문증 증상을 빨리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기사를 좀 봤더니 또 젊은 사람들의 비문증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스마트폰의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고요. 스트레스 요인도 사실은 스마트폰 많이 보는 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또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스마트폰 많이 보면 근시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결국 근시 증가하면서 비문증이 늘어나는 것도 같이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는요. 그래서 네. 요거 넘어가기 전에 비문증은 사실은 아직 완치약이 없어요.
요거를 이제 이거를 없애주는 네. 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저것을 없애주는 직접적인 약은 없고요. 네네. 사실 수술요법이 있기는 합니다. 저걸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네네. 요거를 다 없애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울 수 있다. 아까 오히려 더. 예, 병을 키우거나 다른 걸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분들은 가끔 그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 대학병원 교수님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수술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마음 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비문증 환자분들이 라식 수술이 비문증이 있으면 라식 수술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다만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비문증이 있을 때 꼭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안과에 결국은 한번 가보셔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비문증이 있을 때 다른 병들이 같이 동반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생기지 봐야 하는데요. 네. 이런 거를 망막열공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투명한 젤리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신경막을 끌고 잡아 당겨서 이렇게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와. 혹은 옆에 이제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약간 찢어진 부위나 네네네. 약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땐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틈새 사이로 물이 차고 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경층이 쭉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망막박리라는 병으로 변합니다. 그때는 시력이 크게 떨어지고 이제 비문증이 아닌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응급 수술 질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력 회복도 많이 잘 안 되는.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문증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있는 경우가 5% 미만 정도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망막열공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 구멍 주변으로 레이저 치료 마킹을 이렇게 해주면은 다행히 그런 추가적인 질환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문증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비문증 이후에 추가적인 합병증 질환을 막는 데 있어서 네. 이건 꼭 필요한 검사고 필요 시에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항상 이제 정기 검진을 받듯이 안과 정기 검진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며 지난달에 이제 방송 주제로 좀 삼아봤는데 내 눈에 약간 좀 질환가 있어 아니면 오늘 방송 보다가 금방 나가신 분이 이거 완치 안 된대 뭐 약 없대 하면서 가볍게 여기시기보다 이거 비문증인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면 일단은 좀 병원에 가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꼭 한번 가보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라식 수술이 안 되지는 않는데 비문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닌 채로 라식 수술을 진행하면은 라식 수술 자체는 문제 없는데 그 이후에 이런 망막박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비문증과 좀 비슷한 다른 증상을 가진 유형의 질환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분들은 이렇게 시야가 좀 얼룩덜룩하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잠깐 있었다 사라졌다, 네. 혹은 이렇게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서 뭐 무지개처럼 색깔이 좀 달리 보이는 현상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는 두통도 찾아오더라 하는 네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각 장애를 동반한 편두통 혹은 두통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비문증이 같이 딸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이런 때도 이제 사실은 좀 많이 겁나고 좀 두려워하시는데 요거는 다행히 그렇게 대부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비문증의 원인과 좀 일부 겹치는 면이 있는데 뭐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특정 음식, 음식도요? 술도 관련하고요. 와. 뭐 탈수, 수면 부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이런 증상은 뭐 1시간 미만에서 끝나요. 네네. 네,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5분에서 한 1시간 미만 정도로 짧게 끝나고 와서 어제 그랬는데 오늘은 또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한번 망막 검사는 하시는 건 필요하겠고 이런 형태의 조금 다른 질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최근에 딱 이 증상이어서 네.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다가 검사했더니 비운기 보고 많이 참고가 됐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특히 뭐 20대, 30대도 좀 직장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또 많이들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좀 단발적이라는 거.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는 좀 차이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힘주어서 그 주의해야 할 증상이라면은 네. 이제 이렇게 뭐 당연히 잘 보이는 시야가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커튼 가리듯이 이렇게 가려 보이는 게 있다든가 야. 혹은 비문증이 좀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선명하게 네네. 그 이렇게 점처럼 너무 시야를 많이 가리는 모습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눈에서 피가 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망막박리라는 네. 병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그래도 빨리 안과에 가셔서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림체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와, 이거 비문증 환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좀 익숙해지면 또 좀 무뎌지긴 하지만 그렇죠. 처음에 이런 증상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난다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요. 오늘도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냥 2년 전부터 점이 보이는데 견디고 계신 우리 박정자 님도 계시고요. 백내장 수술 후에 비문증이 생길 수도 있는지 회식 마니아님께서 물어봐 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흔합니다, 생각보다. 네. 저는 보통 두 가지라고 설명드립니다. 백내장 수술 이전에 이미 비문증이 생겨 있는데요. 네. 백내장 때문에 시야가 혼탁해져서 비문증이 잘 안 보이다가 수술 이후에 시력이 개선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그때 내가 가려져 있던 비문증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백내장 수술하면 실제로 비문증이 좀 더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생기는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증과 관련된 다른 합병증만 없다면은 보통 시간 지나면서 다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네. 잘 안 보이거나 덜 신경 쓴 게 된 것처럼 가니까 주치의하고 그런 면에서 잘 확인하시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니파파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비문증 15년 전에 생겨서 아직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 하는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예. 그래서 치료는 사실은 특별한 거는 있지는 않고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 만약 이 치료법이 나오면 사실 그분은 아마 노벨상 받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이 한번. 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15년 전에 생겨서 똑같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1년마다 망막 안저 검사를 통해서 다른 모습에 변화된 게 없는지 체크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진짜 비문증뿐만 아니라 정기 검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공부님께서는요. 저는 망막 레이저 이후에 비문증이 증가했고 안구 건조증 또한 생겼습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망막 레이저 시술을 했다고 해서 비문증이 증가하거나 건조증이 생기는 거는 매우 드문 현상인 거나 사실 연관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망막 레이저가 건조증을 그렇게 그렇게 눈에 데미지를 많이 줄 만한 시술은 아니라서요. 다만 시간적 연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사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증이 증가했다고 느끼신다면 더 정기적으로 망막 검사를 해보는 거는 필요하겠고요. 건조증은 좋아지게 하는 좋은 치료 약제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현실적이겠습니다. 네. 한나님께서는 혹시 건조할 때 눈물약이라는 거 넣어도 되나요? 이게 사실 건조증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좀 나눠봤지만 약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막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건조하다, 여름에 선풍기나 에어컨이다 할 경우는 그냥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안약도 괜찮을까요? 뭐 당연히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약국에 있는 사실 전문 의약품이 아닌 그 인공 눈물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안정성이 문제되고 있으면 팔지를 않겠죠. 그래서 그런 약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 다만 건조증이 과한 경우에는 인공 눈물만 넣었을 때는 효과가 제한되거나 너무 지속 시간이 짧고 호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조증의 바탕이 되는 원인 질환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눈꺼풀염증, 내가 잘 모르고 지내는 알레르기, 결막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교정해줘야지 건조증이 더 많이 좋아지고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건조증을 더 많이 좋아지게 하는 고등 계열의 약제가 또 있기 때문에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시술적 치료, 눈물점 막의 삽입술 아니면 IPL 치료 같은 건조증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전문적 치료까지도 있으니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런 주치 상담을 하시면은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비문증처럼 좀 보이는 경우도 있으신가 봐요. 근데 눈물약으로 이 비문증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네. 건조할 때 눈물약. 네, 네. 예. 자, 이어서 소나무님은 선글라스 도수는 있어야 하나요? 선글라스는 도수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근심 난시가 너무 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전체적인 시야까지 약간 검게, 약간 조도가 낮게 변하면은 네. 더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좀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도수를 당연히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네. 심영수님은 눈안 밑에 노란 점이 있어 붉고 눈이 약간 불편하고요. 눈곱도 노랗게 낍니다. 안과를 한번 가볼까 하다가 안약을 하루 넣어보고 경과를 보려고 합니다. 네, 라고 해 주셨네요. 네. 이것만으로는 어떤 병인지 사실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위급한 질병 쪽의 증상은 아니어서 뭐 조금 두고 보셨다가 혹시 며칠 지나도 별로 호전이 없으면은 안과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흐름을 봤더니 비문증 잡기 어려운가요? 완치는 가능한가요? 라는 그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바로 잡다. 바로 잡다가 완치라는 개념이겠죠? 예. 네. 그래서 완치란 건 결국은 비문증이 깨끗이 없어지고 내가 더 이상 못 느끼는 게 완치 상태이긴 한데요. 아직은 그거는 아직 요원한 편이어서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진료를 받으셨고 더 이상 나빠질 질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비문증을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그거를 이해를 한다면은 네. 또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흘려보내거든요. 그러면은 비문증이 한결 덜 신경 쓰이시고 별로 네. 안 느껴지고요. 다만 그 비문증 보이는 개수가 두세 배 확 많아진다? 그거는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 때는 꼭 확인해 보신다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비문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수가 줄어들거나 좀 나아진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게 느끼신다고 표현하는 분들은 꽤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제 그런 비문증을 일으키는 점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게 실제로 줄어들어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네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약간은 조금 흘려 보내듯이 억제하듯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더 비문증을 덜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샤론 킴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만 65세 여성입니다. 눈물이 자꾸 나와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하니 백내장이 조금 있다고 자꾸 수술을 권합니다. 시력은 1.0, 0.9라서 좋고요. 돋보기를 안 끼며 가까운 게 안 보이는 상황인데 오늘 처방받은 약은 스테로이드가 든 라이틀플루틴 안약을 처방받았는데 조금 찝찝합니다. 이 스테로이드라서요. 혹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력이 숫자적으로 나쁘진 않으신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불편하시면 백내장 수술은 급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스테로이드 안약은 이제 그 눈물이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실 흔히 쓰이는 안약입니다.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 안약은 이제 오래 쓰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안약이지만 사실 일주일 정도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거의. 네. 그래서 일단은 눈물 덜 나오게 하는 데서는 스테로이드 안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써보시는 건 충분하겠습니다. 네. 자, 순호님께서는 컴퓨터를 많이 하는 직장인입니다.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라이트 자체가 그 눈의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눈의 망막까지 전달되면서
활성화 산소를 좀 더 높여서 안 줄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많이 하는데요. 해서 손해 볼 건 없기 때문에 뭐 하실 의향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네. 성현이님은 안구건조증이랑 이 비문증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는데요. 건조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아무래도 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비문증을 좀 더 많이 느끼시는 경향이 있거나 좀 더 네. 유발이 빨리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너무 심하시면은 뭐 당연히 치료 받으시겠지만 적극적 교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비문증 통증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비문증은 뭐 다행히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건 없습니다. 네. 눈을 아껴 써야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눈에 저절로 손이 가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고요. 이보미님, 병원 갔더니 노화가 돼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해서 5년째 그냥 살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다시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그러려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신 상황인가 봐요. 결국 비문증이 있으셔서 그냥 지내는데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네요. 네. 병원 일단은 오랜만이라면 가보시는 게 오랜만이라면 좋겠죠? 가보셔야겠고요. 네. 네, 망막 검사 혹시 1년 사이에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상세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다른 것에 이제 건조증이나 눈꺼풀 염증이 동반돼서 그걸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 안과에서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3시 2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눈은 우리가 일상에서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좀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확연히 드러나 버리니까 예. 갑자기 왜 날파리가 보이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팔봉님이 58세 여성입니다. 6년 전에 거미처럼 눈의 아른에서 레이저 트리트먼트를 했습니다. 망막에서 점막이 떨어져 나가서 그렇다는데 지금은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아, 그냥 살까요? 눈 검사에서 압력이 아주 높다는데 괜찮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팔봉님은 망막 열공이 있어서 망막 레이저 치료를 하신 것 같고 망막에서 이제 신경 일부분이 살짝 그게 떨어져 나갔던 게 열공의 그 덮개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이제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겠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정기적으로 망막 검사 하시면 되겠고요. 압력이 높은 거는 이제 결국은 안압, 고안압, 안압이 높다고 표현하는 건데 녹내장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를 이제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망막 검사 하실 때 보통 녹내장을 같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보통 나이가 높은데 압력이 조금 높은 경우는 대부분 괜찮긴 합니다만 녹내장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진 질문인데요. 클리어 라식, 스마일 라식을 하고 없던 비문증이 심각해졌습니다. 시술해주신 병원은 각막 교정이랑 상관이 없다는데 라식 플랫 만드는 석션 과정에서 이 비문증이 증가했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석션이 강한 클리어 라식으로 비문증이 생긴 것 같은데 시력 교정술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수술 전에 안내를 못 받았는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라는 고민 남겨주셨네요. 네. 정확한 정확은 제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석션이라고 하는 자체는 눈을 어느 정도 이게 압력을 주고 모양을 약간 그 순간 약간 변형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생긴 거는 일단은 뭐 차치하더라도 다른 더 진행 상황만 없다면은 괜찮으시니까 그런 것들만 잘 확인이 된다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그걸 약간 수긍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클리어 라식 하셔서 아마 시력이 많이 좋아지셨을 텐데 당연히 그런 거에 조금 더 좋은 면을 바라보신다면은 아마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노을님은 안녕하세요. 저도 눈 속에 이 검은 점이 막 움직입니다. 마치 작은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괜찮은 상황일까요? 라는 고민글 주셨네요. 네. 마찬가지로 아주 전형적인 그 비문증의 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날파리인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진짜 봤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잡힌다고. 이게 한 번 또 신경 쓰이면 또 꽂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다 엄청 당황해서 오세요. 맞아요, 많이 맞아요. 걱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비문증이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항 속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서 네. 그게 어느 한켠으로 밀려나면 또 안 보이거든요. 아. 뭐 근데 다시 또 이게 돌아오면은 네. 또 보이기도 또 하고 그런 보이고. 형태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리면서 그 다른 합병증만 없는지 잘 확인한다면은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동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리체가 투명한 젤리인데 찰랑찰랑하거든요.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액화가 되는 과정에서 더 그 젤리가 물컹물컹해져요. 거의 물처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 비문증이 형성된 그 찌꺼기 같은 혼탁물들이 결국 이동을 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눈을 움직이면 여기로 가면 절로 보이고 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왼쪽, 오른쪽 골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네, 신기합니다. 회사 회식은 회가 좋아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하늘이 노랗고 별이 보여서 이게 비문증 증상인가 싶어 들어왔습니다. 노랗고 별이 보여서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뭐, 그, 일시적으로 보였다면은 비문증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야 장애가 살짝 동반된 편두통의 약한 형태로도 말씀하신 이런 이제 색깔이 약간 변해 보이고 별처럼 보이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다면은 대부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돌솔님께서는 아바스틴을 맞자마자 24시간 움직이는 검은 점, 이 비문증이 생겼습니다. 2달째 없어지지 않는데 이게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건가요? 네. 그 아바스틴은 이제 결국 눈 안에 이제 주사제를 주입하는 시술인데요. 네. 결국은 아바스틴이 유리체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유리체 젤리 성질이 좀 변해서 이렇게 비문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잘못된 거는 아닌데요. 비문증이 부가적으로 생겼다고 조금 불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지켜보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비문증이 발견된다는 거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은 안 하는 걸로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지지합니다. 이렇게 한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어서 강나영님은 저는 정면에서 계속 보이는 게 있어 불편한 상황입니다. 가끔 보였다. 바로 사라지는 작은 것도 있는데 이런 현상도 비문증인가요? 고도근시라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예, 비문증의 한 형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점이 요만했다가 이제 이렇게 커져 보인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면에서 보이고 보였다 사라지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 특징 맞고 고도근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문증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고도근시에 또 합당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망막 검사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세요. 네, 와우, 정말 저희가 이제 계속 생방송은 1시간 동안 진행되지만 중간중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통된 질문들이 많은데 또 각각의 많은 고민들, 다양한 증상들이 있네요. 어떤 분은 별이다, 어떤 분은 노랗다, 날파리다 하면서 이게 비문증이 또 체감하는 게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게 좀 실시간으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엔젤님께서도 들어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백내장 수술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 젊은 분들도 하더라고요. 이 백내장 수술 시에 넣는 인공수정체는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는 사람도 이 수정체가 삽입돼도 가렵지 않는지 백내장도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는지 실명되는 경우도 있는지 녹내장은 실명될 수 있다고 해서요. 네.
한 질문 안에 많은 네. 질문들을 담아주셨네요.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젊은 분 백내장 수술한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백내장도 있긴 하거든요. 많진 네. 않지만 한 1000명 중에 몇 분 정도. 네. 평균 수술 나이는 분명히 10년, 20년 전보다는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마 평균 60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하지만은 사실 평균에 너무 목매일 게 없는 게 사람 개개인마다 차이가 매우 다르죠. 큽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분은 90세인데도 백내장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아서 안 하시고 잘 지내는 분도 있어요. 부러워요. 네, 그런 분들은 축복받은 분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반면에 40대인데도 백내장이 뚜렷하게 와서 수술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에는 너무 크게 목매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상담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게 맞겠고요. 알러지 결막염이 있다고 해서 수정체를 넣었을 때 더 가렵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백내장 수술하시면 보통 알러지 결막염이나 건조증이 조금 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러지 결막염을 충분히 제어를 해놓고 좋아지게 해놓고 수술해야지 그 이후에 불편감이 훨씬 덜 하실 거고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실명되는 경우가 있냐? 사실 있습니다. 네, 매우 드물게 예기치 않은. 희박하게.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분들은 보통 안 좋은 질환들이 있으세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진행된 녹내장, 네. 그 외 다른 이제 피가 잘 안 통하는 질환들. 그래서 그런 경우인 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그 응급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조금 더 잘 케어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대학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치료될 수 있는 백내장 수술은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네.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조울증님이 안과도 정기검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또 이어서 유현정님이 망막검사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망막검사는 1년에 한 번이면은 충분히 괜찮고요. 망막검사는 언제부터 해야 한다는 건 사실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40대부터라면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좋겠고 40대요. 그래도 내가 이제 가족력이 녹내장 가족력이 있다든가 황반변성 가족력 혹은 근시도수가 좀 높다든가 네. 혹은 안압이 좀 높다고 들었다면은 20도에도 당연히 망막 검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 해도 전혀 손해 볼 거 없습니다. 네. 자, 미모공주님은 운전 도중에 앞이 뿌옇게 보이고 숨이 차고 멍해집니다. 62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앞이 뿌옇게 보이시고. 이제 뭐라고 딱 결론은 낼 수는 없는데요. 이제 시각적인 증상 이외에도 숨이 차고 멍해지는 것까지 있다면은 아무래도 내 몸의 혈액순환이 조금 저해되는 상황으로 네.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부정맥이라든가 혹은 심장 쪽에 관련된 질환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과도 보시겠지만 내과 쪽, 특히 순환기 내과 쪽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하늘바라기님께서 말씀이 막힘없으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되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 수술은 하지 말아야지. 아, 이게 비문증이구나. 많은 분들이 또 알아가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지승주 님도 동그란 파래 같은 게 날아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생 중이시고요. 우리 김도영 님도 따뜻한 문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진수 님께서는 비문증에 엄지 두 손으로 눈가를 눌러주고 눈썹에 튀어나온 쪽을 눌러주고 유튜브에서 이 비문증에 좋은 운동이라는 게 소개됐는데 이런 거라도 좀 괜찮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비문증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거에 눈비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눈은 몰랑몰랑한 조직이에요. 하지만은 이게 비비며고 압력을 주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 유리체 전리가 꿀렁꿀렁하게 되는데 그 꿀렁꿀렁하면서 망막신경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찢어질 수 있거든요. 아, 오히려. 그래서 보통은
눈에 손을 안 대는 게 뭐든지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뭐 지압이 눈을 시원하게 주고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눈은 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롱킴님은 백내장 시력이 안 좋을 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백내장은 시력이 잘 안 좋고 내가 불편할 때 하는 게 맞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도 조금 더 객관적인 모습에서 많이 진행이 있으면은 조금 조기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불편했을 때 수술하는 거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네. 자, 엔젤님 원장님, 백내장은 재수술하는 경우에 왜 그런 건지 관리를 잘 못한 탓인지 영구적이라고 하던데 이 재수술하는 분이 계시다니 좀 겁이 납니다. 네. 사실 백내장 수술하면 거의 반영구적인 거는 맞는데요.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원인은 다양한데요. 이제 눈 안에 들어있는 인공수정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은데 관리 잘못인 경우보다는 이제 인공수정체가 눈 안에 들어있는 지지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약해지거나 나이 들면서 그게 무너져가 삐뚤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때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신 지 한 15년, 20년씩 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꼭 그 질환만은 아니지만은 뭐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뭐 조금 어쩔 수 없이 노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면으로 그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백내장 재수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그 인공 수정체를 다시 잡아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질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네. 자, 송이 채널님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비문증이 심해진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시각장애 등급을 받을 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한 시각장애 등급에선 비문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없어서 아쉽게도 그냥 시력과 시야가 얼만큼 보이냐 그걸로만 평가하니까 비문증은 사실은 어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안과가 참 복잡하고 예민한 의학이라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일단 도전님께서는 망막 검사하러 제주도 놀러 가겠습니다. 제주 노영동에 위치해 있어요. 이제 공항과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제주 오실 일이 있다면 눈사랑학과 박대영 원장님도 이렇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마다 좀 오픈이 되더라고요. 예약이. 아, 예. 저희는 네이버 예약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예. 백내장 수술 이건 아까 여쭤봤던 질문이고요. 샤테로님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지 이 광시중 복시가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복시가 되고 최근에는 광시중이 자주 왔고요. 비문증도 좀 심해진 것 같은데 복시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광시증은 이제 빛이 번쩍번쩍한 게 보이는 걸 광시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사실 이 비문증이 있을 때 광시증이 동반되는 분도 있으세요. 아니면 광시증만 단독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 이 피로도와 관련된 부분이 꽤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광시증하고 복시는 항상 동반되지는 않고 복시는 따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복시가 어떤 종류의 복시냐가 중요한데 내 눈에 이제 근시나 난시가 이제 있어서 생긴 복시라면은 그거는 안경으로서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 외에 좀 한눈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는데 두 눈으로 보니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라면은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자세히 오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머리 CT, MRI도 찍어봐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네. 일단은 한눈을 가려 보셨을 때 한눈씩 봤을 때 물체가 한 개로 똑바로 보이는데 두 눈으로 봤을 때 물체가 두 개로 갈라져 보인다. 예, 최대한 빨리 안과 가보세요. 네. 자, 작은 아빠님은 또 오늘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비문증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되냐. 네. 네. 그래서 참 그대로 지내라 하시면 조금 어려우신 얘기겠지만은 그죠. 네, 내가 일단은 이 비문증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를 꼭 네. 확인을 제대로 해보시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이후에 또 비문증이 별로 안 느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심리적 효과까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확인 과정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더 나빠질 이유가 없다면은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지낸다면은 뭐 보통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그냥 잘 안 느껴집니다. 대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항상 어떤 증상 하면은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테인이 도움이 되나요? 뭐 영양제나 또 음식에 대한 질문들도 항상 올라오는데 이 비문증에 조금 좋은 그런 영양제도 있을까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긴 좀 그래서 저도 영양제를 사실 권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이 네. 슬라이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나름 그냥 정한 기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권해드리는데 네. 딱 나이대 따라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항산화제, 쉽게 얘기하면 항노화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백내장이든 녹내장이든 그리고 그 비문증 모두 노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적인 도움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항산화제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아스타잔틴, 지아잔틴, 뭐 루테인, 오메가3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제일 좋다 정해진 건 없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루테인이나 오메가3를 좀 더 주로 먹게 되시고 뭐 좀 더 젊은 분들은 뭐 안토시아닌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것들 한 가지 정하셔서 드셨을 때 분명히 또 일부 도움된다 하신 분은 많이 있고 복용하여서 손해 보는 게 없으므로 항산화제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거는 비문증뿐만이 아니고 이모저모 내 눈 건강에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이어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방송 시간이 4분 정도 남아서 딱 2분까지 이렇게 좀 받아보겠습니다. 한진수님께서 비문증에 눈 운동으로 눈을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게 뭔가 그 눈알을 운동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해선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요. 비문증에 특별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뭐 해서 손해 볼 건 없는데 그렇다고 뭐 꼭 열심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걸 해서 좋아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다만 이제 사시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재활 운동 측면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주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문증하고는 별로 연관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강나영 님이 안경 질문을 좀 드립니다. 같은 도수의 안경 알만 교체해서 쓴 적이 있는데 길바닥, 방바닥이 올라와 보입니다. 안경점에는 이 증상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던데 어떤 증상 때문일까요? 일단은 몇 가지 그 요소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똑같은 도수가 정확하게 제작되었는지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안경알이 너무 큰지 아는지 봐야겠고, 세 번째는 안경알 중심, 광심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내 눈이 보이는 곳과 일치하는지 봐야겠고, 네 번째로는 안경알이 이게 평평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안경알 제작하면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해놓으신 분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날마다 좋은 날님께서 10여 년 전에 비문증 진단 받았고 6년 전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특별한 치료 없이 잠자기 전에 점화액을 넣는 게 다인 상황입니다. 저는 고도근식, 선천성 시신경이 약하다 하셨는데 켈로이드성 피부라 수술이 쉽지 않다 해요. 이대로 지내야 될까요? 네. 조금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약을 잘 놓고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할 거긴 해요. 그래서 켈로이드까지 있으시다면은 어떤 상처 치유에 남들보다 좀 남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 기본적으로 잘 권장이 안 될 수 있는 거는 맞고요. 일단 녹내장은 대신에 안약을 잘 놓고 잘 컨트롤이 되면은 진행이 없이 잘 진행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확인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제, 뭐 안토시아닌 혹은 뭐 비타민 B3 혹은 뭐 루테인도 괜찮아요. 뭐 그런 것도 드시는 게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정도 하실 수 있다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시청자분들 댓글을 주시면 못 지나가겠어요. 또 이게 각자의 고민이 좀 제일 크시잖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김경환 님이 백내장에 오래 있어도 괜찮은지 0.8의 시력이고 한쪽이 의안이라 좀 두고 보자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한쪽 눈만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 안과 의사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일단 시력이 0.8이면은 나쁘진 않은 시력인데 내가 보이는 시야에 많이 답답함이 없으시다면은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은 좋은 수술이고 성공률이 높지만 또 해서 혹시 나쁜 게 나타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또 원하는 신기가 다른데 그걸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네. 근데 지금 불편함이 많지 않으시다면 좀 더 지내셔도 되는데 백내장이 보통 70% 넘어가면 그때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하시거든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 비문증으로 굉장히 고생 중이신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고요. 증상도 다양하고 완치의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눈을 잘 비비지 않고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또 이렇게 음식 좋은 것들도 챙겨 먹으면서 좀 내 눈을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마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더 건강한 눈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신 우리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눈사랑안과도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